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촌에서 분양하는 물량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평촌 엘프라우드 민간 분양이 되겠습니다. 동안구 비산 3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월곶 판교선이 개통하는 위쪽으로 해서 평촌 엘프라우드라고 공급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곶 판교선은 왜 중요하냐? 일자리와의 접근성이죠. 일자리 측면에 있어서는 판교와 광명 이런 쪽들, 그러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 안양 운동장역이 생기는 부분 측면에 있어서 원래 이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 상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조금 더 낮은 시세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월곶 판교선이 가까운 쪽들은 어쨌든 새로운 교통 호재로 인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호재가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월곶 판교선이 없는데 이 범계역까지 가려고 하면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안양 운동장역이 개통이 되면은 인덕원으로 이동을 해서, 인덕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GTX 노선이라든지, 이건 뭐 거의 사실상 확정적이죠. 그리고 4호선이라든지, 여기 아까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동탄. 이쪽 인덕원역에서는 인동선이 있죠. 인동선. 인덕원 동탄선. 그러니까 동탄까지 갈 수 있는 부분. 이러한 측면이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인덕원역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가파르게 가격을 상승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쪽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가가 굉장히 핵심입니다. 이 학원가라는 거는 교육 측면에 있어서 자녀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평촌 자체가 소득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점이 있고, 평촌 스마트 스퀘어라든지 금정역 주변으로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IT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치면은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굉장히 아파트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신축으로의 공급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로서 개발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편의시설, 범계 평촌 주변으로 해서 롯데백화점, 유코아 아울렛 이러한 중심 상업시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평촌의 가장 메리트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의천이 앞쪽으로 흐르는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어쨌든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촌 엘플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전용 84 기준인 타입이 없습니다. 조합원 물량으로 다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게 24평형이 있는데 분양가가 6억 8,357만원, 평당가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촌자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 거래가 21년 7월에 25평형 8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호가는 9억 1천에서 9억 5천 되고 평당가는 3,440만원입니다. 그리고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는 25평형 6억 2,095만원인데 이거는 20년 5월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호가는 12억까지 가고 있다는 부분, 매물이 조금 없는 부분이라든지 천과의 접근성, 거기에다가 역과의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게 지금 더 높은 호가를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6억대 분양을 해서 주변에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호가를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이 시세 차익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낮다라는 부분, 왜냐면 타입도 작고 역과의 접근성도 되게 가깝지는 않다라고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월곶 판교선을 직접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4호선을 이용하거나 그러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이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 하지만 일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또 넓게 보면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많이 고품질에 생기는 일자리 측면이라든지, 판교 고품질의 일자리를 가지시는 분들이 평촌이나 안양 쪽으로 온다기보다는 분당, 판교, 뭐 경기, 광주 이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와의 접근
접근성만으로도 부동산 가치는 상승될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4평형 6억 8,357만원, 평당가 2,849만원입니다. 주변 신축을 한 10억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투기과열지구 40%이기 때문에 3억 8천 정도 나오고, 취득세는 1,174만원. 옵션 비용은 여러분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 비용을 포함을 했었을 때 3억 3,481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현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옵션 비용에 따라서 3억 4,855만원에다가 뭐 등기 비용하면 조금 더 들겠. 하지만 이제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월급 판교선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측면, 그리고 범계역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인덕원역 쪽으로 가면은 4호선과 GTX 인동선이 이제 향후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GTX는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입주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으로 보이는 거는 이 월급 판교선과 인동선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직주 근접으로서 안양 IT밸리라든지 스마트 스퀘어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라든지 이 평촌 학원가라든지 일자리와 교육이 일단은 들어가는 겁니다. 일자리와 교육, 그리고 교통이 들어간 거예요. 교통, 일자리, 학군, 이 3요소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상권이 있죠. 이 평촌 주변으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다는 측면도 이 네 번째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로서 주변 전체적인 주거 타운이 크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라는 부분은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는 하나 조금 더 작은 타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작은 타입도 어느 정도 선호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규제 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전매가 제한이 되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역 개통 시기가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실 단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84 타입의 부재가 된다라는 부분도 좀 아쉽겠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낮은 경쟁률로 내 집 마련을 좋은 입지에 얻을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 기준으로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합산해서 책정이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평촌 트리지아 일반공급 전용 5구 기준으로 최저 54점에서 69점이 나왔습니다. 무주택 15년 이상, 통장 15년 이상이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당첨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쪽보다는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에 대한 접근성, 월급 판교선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좋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쪽 평촌 트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학군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선호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입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신축 아파트로서의 나중에 미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은 둘 다 비슷비슷한 경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주요한 이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시세 차익을 보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점대라도 노려볼 수 있는, 왜냐면은 60점대 자녀가 조금 많은 분들은 그래도 60점이 넘어가려면 이제 한 명에서 두 명은 좋게 무조건 돼야 되는데, 자녀가 말이죠, 배우자 제외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부양가족이 2명에서 3명이라는 건데 사실상 이 작은 타입으로 거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0점대 통장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서 50점대 후반이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는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일정은 9월 13일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안양 2년 이상 거주자 분들은 9월 14일에 신청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1순위 9월 15일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당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작은 타입밖에 없긴 하지만 대단지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될 테고, 거기에다가 주변 시세 차익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당첨자는 9월 27일에 발표가 됩니다. 공급 일정은 총 2739세대인데 그 중에서 689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나옵니다. 지하 4층, 지상 29층 35개 동이고요. 이게 1단지랑 2단지가 있는데 타입에 따라서 어디인지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공급 340, 일반 공급 349, 전용 4구와 5구가 공급이 되는데 5구 쪽으로 그래도 조금 많이 몰리겠죠. 4구는 그래도 완판은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틈새를 노리는 부분들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요. 일반 공급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요권과 통장 2년 이상의 예측은 필요합니다. 안양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이 되고요. 모두 8호제곱 이하라서 가점이 100%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고, 만약에 등기를 안 하더라도 5년까지는 전매가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 특별공급은 그것과 상관없이 5년이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공급이 되고요. 세대주요권이 필요한 이 두 가지와 세대원 조건으로 가능한 이 두 가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득 기준이 필요한 것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두 가지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기준표는 여기 두 가지로 남겨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평촌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적합한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더 좋은 입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할 게 아니라, 대출은 점점점 축소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최대한 서둘렀으면 좋겠고,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께 청약과 세법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버튼 들어오셔서 영자 버튼 누른 후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